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1월 10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는 첫날을 제외하고 계속 매번 시장이 좋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오늘도 0.75% 하락이 나왔고 별다른 반등 없이 어제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오전 내내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장에는 밑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더 이상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죠. 오전장에는 계속 밀리는 흐름이 나왔었고 오후장에는 조금은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조금은 버텨준 만큼 내일은 정말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희망해 보고요. 그리고 코스피를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올 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장이 지금 과열권이다 때문에 지수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지수의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국내 대표 산업들, 이런 업종들의 주가도 하락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지금 6일 연속으로 주가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RSI 지표를 보시면 45포인트 정도 과열을 상당 부분 많이 시켰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장은 아니란 말이죠. 때문에 침체 구간까지는 빠지지는 않겠지만 과열을 많이 시켰다는 것은 반등다운 반등을 기대해 볼 때도 되지 않았나, 이 점을 강조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 반대로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또는 자동차 기업들, 이쪽의 흐름은 나름대로 준수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플랫폼 쪽이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 같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업종들이 좋지 않았었고요. 반면에 로봇주들, 이쪽은 나름대로 흐름이 괜찮았었네요. 일단은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았었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고, 또 그동안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었던 외국인도 오늘은 많은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온 만큼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속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기관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카카오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있었고,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네이버는 기관보다는 외국인 쪽에서 꾸준히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머티,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전자 우선주, 한솔케미칼. 일단 에코프로머티하고 네이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 정도만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머티, 카카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솔루션, 하나시스템, 하나그룹주를 많이 매수했었네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머티하고 카카오 이 정도만 의미 있는 매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오늘도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반대로 갔었죠. 어제도 나스닥의 출발은 좋지 못했었는데 개장 직후에 마이너스 0.6%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종가상으로는 빨간불로 돌려 세웠거든요. 그래서 3일 연속으로 빨간 양봉이 들어왔고, 확실히 국내 시장과는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종가는 조금 빠졌지만 워낙 낮게 출발했던 만큼 양봉으로 마무리되었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0.4%의 소폭의 하락이 있었네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 국내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는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은 큰 변동 없이 탄탄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가 2%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니케이를 보면 최근 박스권 구간 있잖아요. 여기를 거의 7개월 만에 돌파했어요. 그래서 돌파를 했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34,000포인트까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이 추세라면 30년 만의 최고점도 경신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부러운 시장 흐름이죠. 자, 그리고 대만 증시도 국내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연초에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연말까지는 계속 상승 랠리가 나왔다면 연초부터는 별다른 반등 없이 오늘까지 계속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반도체 관련주뿐만 아니라 2차전지 관련주들,
국내 대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어제는 잘 버텨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3.4% 급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올해 들어서 많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않고 코스피 지수의 흐름마저도 약간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댓글을 보면 진작에 팔걸, 반도체는 끝났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반도체라는 업종은 특별한 어떤 재료에 의해서 급등이 나고 급락이 나오는 그런 업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항상 긴 사이클 내에서 그 추세를 꼭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주봉으로 보더라도 자, 이렇게 직전 저점들을 이어보세요. 지난 2023년 초에 저점을 한번 형성했었고 이게 하나의 추세가 되어서 그 추세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그런 기조를 이어간다면 정말로 조만간에, 빠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겠죠.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정말로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세를 깨고 내려갔다고 해서 완전히 반도체가 끝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계속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것처럼 반도체의 업황이라는 것은 이제 고개를 드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게 길게 이어진다면 일각에서는 2026년까지도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황 특성상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업종은 아닌 만큼 조금은 긴 시각에서, 특히 주봉이에요, 주봉을 꼭 살펴보시고요. 또 삼성전자도 어제 말씀드렸죠. 주봉상 저점을 이어보면 추세가 지금 명확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7만원 초반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올 시점은 되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상승 쪽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올해 조금 빠졌다고 해서 너무 커다란 실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올해 많이 빠졌다고 해도 지난주에 2.4%, 그리고 이번 주는 3.9%, 한 6.5% 정도, 그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점 대비인 만큼 결코 지금의 시장 흐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추세를 꼭 기억을 해보시면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 저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옆에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 뒤에 다시 직전 고점을 향해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다소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 부근, 이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 아마도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었죠. 그게 아무래도 많은 실망 매물을 유도하는 것 같고, 다양한 반도체 업종으로 좋지 않은 기운들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이 조금 지연된 것 뿐이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올해는 본격적으로 D램 가격에 반등하는 초입이 될 수 있고, 또 AI 반도체 수요 확대라든지 굉장히 기대를 해볼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의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은 일반인들과 생각을 달리해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삼성전자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단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항상 대응을 해보시면서 올해 시장을 잘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슈를 말씀드려볼게요. 최근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면서 여행 수요가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90%를 넘게 회복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예능을 봐도 해외를 정말 많이 가고 있고, 또 홈쇼핑에서도 굉장히 여행 상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업종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항공주에는 크게 대형 항공주하고 또 LCC 기업들, 저가 항공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항공주들, 이쪽을 조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행 소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분명히 이거는 항공주에는 호재로 작용이 되겠죠. 하지만 대형 항공주는 추가적인 호재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에 홍해 리스크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홍해를 지나가는 많은 선박들, 예멘 반군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많은 배들이 아프리카를 통해서 유럽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 운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해상 운임이 올라간다는 것은 덩달아 항공 운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세요. 1년 동안은 계속 플랫했었다면 올해 들어서 작년 12월부터죠. 한 달 동안에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또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해상 운임도 한 달 사이 2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항공 운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은 물류 항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좋은 호재 이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소비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90% 회복을 했다.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항공 운임의 폭등까지. 이것도 하나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 항공주들, 특히 대형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잠깐 차트를 볼게요. 연초에 조금 빠졌지만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는 지금 이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피를 보면 자, 올해 들어서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 빠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면 반대로 항공주는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왜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지 제가 재료에 대해서 2개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이슈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이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겠고, 때문에 항상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지금 2주 동안에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설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